2019년 11월 1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 모이카강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빠져있다며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는 모이카강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중년의 남성 소콜로프를 구조하기 위해 강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강물 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노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옆에 있는 검은색 커다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노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등에 맨 커다란 배낭과 검은색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구조용 사다리를 강 아래로 내린 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마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의식이 미약한 상태였고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구조해 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이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등에 맨 배낭과 봉투를 치워주려고 했는데 소방대원은 검은색 비닐봉투 손잡이를 잡는 순간 봉투 안에서 누군가 본인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어있는 듯한 사람의 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은 검은 봉투 외부를 이곳저곳 자세하게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봉투 안의 물건이 잘려진 사람의 팔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방대원은 재빨리 경찰에게 말해 주었고 경찰은 노인을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봉투를 찢어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봉투 안의 물건은 죽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의 토막난 오른팔과 신체의 다른 부위였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잘린 그녀 팔을 확인한 후 노인이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배낭에 다가가기 두려웠던 경찰은 머뭇거리다 배낭을 열어봤습니다. 가방 속을 열어본 순간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하반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잘려진 산탄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강 속에서 구조된 중년 남성 소콜로프는 러시아의 유명한 군사 역사학자였습니다. 소콜로프는 금년 65세였으며 현재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군사 지도자의 활동을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이 프랑스 레지옹 오브 아너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대학 교수인 그가 왜 죽인 시신을 등에 메고 검은색 봉투에 담아 강에서 허우적거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콜로프 배낭에 담겨져 있던 여성은 금년 24세 예센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예센코는 소콜로프 교수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예센코는 정착 교수인 소콜로프 교수 제자였습니다. 소콜로프가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학 중인 대학의 제자였습니다. 예센코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게 주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소콜로프 교수의 나이는 65세였고 여제자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소콜로프는 2014년 본 대학 3년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센코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수업 중에도 강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수 수업을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스콜로프만 바라보고 있었고 본인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다고 합니다. 소콜로프는 그녀와 사랑이 시작된 후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콜로프 전처가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부인과 4명의 자녀가 큰 문제였습니다. 예센코는 본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전처와 이혼하고 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소콜로프는 부인에게 사정했습니다. 본인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을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주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이렇게 이혼을 해달라며 사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제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자 부인은 미친놈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콜로프는 부인과 이혼 수속을 마친 후 예첸코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 날을 2019년 10월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던 소콜로프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내년 2020년 4월에 하자고 했습니다. 전처와 자녀 4명을 위해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더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소콜로프가 성격이 괴팍하기는 했지만 자녀 사랑만큼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본인 자녀들을 욕하거나 흠잡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버리고 사랑에 미쳐 그녀와 새 살림을 차린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돈이 들어올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콜로프는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집안에 촛불을 가득 켜놓고 낭만적인 직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학교 서재 보관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소콜로프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콜로프는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처로부터 낳은 4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이 흘러갔고 소콜로프는 아직 2명의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을 한 번씩 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이제 우리 그만하자며 소콜로프에게 선물 받았던 스카프를 방에서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결혼식도 자꾸 미루고 있고 자녀도 돌봐야 하는 것이 싫다며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콜로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왔는데 처량한 비 맞은 쥐꼴이 될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 에센코 원성이 높아지자 평소에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소콜로프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에서 산탄총을 가지고 나와 그녀에게 격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콜로프는 분이 안 풀려 추가로 4발을 더 격발했고 결혼을 앞둔 신부 에센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소콜로프는 충동적인 실수를 저지른 후 식탁에 앉아 보드카를 마시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이카 강가에 시선을 나눠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그리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공구점에서 도구를 사왔으나
결혼을 축하한다며 그 아파트에 친구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녀를 놔둘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파티 중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는 날에는 바로 구속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콜로프는 잠시 기다리라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소콜로프는 신부의 시신을 끌고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열어 눕힐 곳을 찾아봤지만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그 침대 아래 공간이 보였습니다. 소콜로프는 예센토를 침대 아래로 끌어당겨 침대 밑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소콜로프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주자 한참 동안 집 밖에서 기다렸던 친구들은 서운하다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끄러운 파티가 진행되었지만 그 마음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불안해서 두근거렸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지만 친구들이 돌아가고도 불안해서 참을 수 없었던 소콜로프는 침대 아래 넣어두었던 그녀를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녀를 화장실에 넣어두고 공구점에서 사온 공구를 창고에서 꺼내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힘들 것 같아 보드카를 몇 잔 더 마시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고통 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소콜로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센코를 처리하기도 전에 본인이 잡혀갈 것 같아 그녀를 실종 처리하기 위해 커다란 검정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 가방에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했던 총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조금 전 생각해두었던 모이카 강으로 향했습니다. 모이카 강가에 도착한 소콜로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검정색 봉투를 최대한 멀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봉투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묶으면서 공기를 빼고 버려야 했었는데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검은색 봉투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가라앉아야 등에 메고 온 가방도 강물에 던져 흔적을 없앨 텐데 한참을 지켜봐도 봉투가 강에 가라앉지 않자 스콜로프는 급한 마음에 강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겨울의 강물 속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추웠고 그곳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죽게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강물 속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구조대에 신고해 구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러시아 법원은 소콜로프에게 총기 소지죄와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11월 19일 소콜로프 집을 수색했던 경찰은 소콜로프의 침대 아래서 예첸코의 잘려진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피 묻은 톱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서로 신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